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미주부입니다. 지난주에 시장이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반도체 종목들도 많이 빠졌고, 그런데 월가에서 이번 주에 굉장히 또 큰 매물대 폭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이번 주에 테슬라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좀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PC 물가도 있고, 그래서 이번 주에 꼭 체크해야 될 이슈 위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현재 상황을 한번 좀 보면 S&P 500이 2023년 10월 이후에 처음으로 50일선 밑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힘든 시장이 될 수 있다, 부정적인 신호로 보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50일선으로 순식간에 하락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모멘텀을 쫓는 이 CTA 펀드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 골드만삭스 추정에 따르면 CTA 펀드가 지난주에 전 세계적으로 한 250억 달러 정도를 이제 매도했다. S&P 500 같은 경우는 90억 달러 정도를 매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270억 달러, S&P 500은 100억 달러를 추가로 매도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임계점이 S&P 500 지수 기준 4,886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얼마냐면,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촬영하는 월요일 오전 기준, 금요일 종가 기준이죠. S&P 500이 4,967입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하는 이 4,886까지는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을 쫓는 CTA 펀드의 자금 규모가 굉장히 큰데, 이번 주에 만약에 S&P 500 지수가 이 4,886 이하로 하락하면 추가 하락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CTA 펀드는 커머디티 트레이딩 어드바이저의 약자라고 합니다. 주로 선물이나 옵션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펀드라고 하는데,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기술적 분석이나 어떤 시스템적인 거래 전략을 주로 사용해서 모멘텀을 따라서 투자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모멘텀을 추종하면서 이제 투자 기회를 찾고, 이런 펀드이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 추세인 이 임계점이 4,886이라고 이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증시 관전 포인트 중에서 4,886 밑으로 하락하는지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포와 탐욕 지수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31위예요. 그러니까 공포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극단적인 공포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 수준, 극단적인 공포 수준으로 갔을 때가 언제였냐면, 가장 최근에는 2023년 10월, 작년 10월이었어요.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을 때잖아요. 여기 파란색 그래프가 S&P 500인데 이때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분위기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말이 있잖아요, 증시에서. 모두가 공포심을 가질 때 사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 모두가 탐욕스러워질 때 매도 시기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점점 극단적인 공포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올려드렸던 시황 자료인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대형 연기금들이 주식에서는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봤더니, 연기금이 주식에서 돈을 빼서 채권으로 옮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 금리, 국채 금리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그래서 국채 금리 10년물 기준으로 4.5% 이상부터가 우리가 채권 투자에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연기금에서도 최근에 10년물 금리 기준 4.5%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면서부터 주식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채권으로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이 빠졌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공적 자금이나 어떤 대형 자금들이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큰 조정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CTA 펀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 기준으로는 S&P 500 지수가 5,070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CTA 펀드에서 매도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5,000 밑으로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물량들이 나온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중요한 임계점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이 그래프는 역대 선거가 있었던 해의 S&P 500의 주가 변화입니다. 여기 검정색 그래프가 1949년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적인 통계고, 여기 초록색 그래프는 뭐냐면, 과거에 선거가 있었던 해 중에서 1분기가 좋았을 때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2024년 1분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1분기가 굉장히 좋았던 해에 그 해 선거가 있었을 때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 초록색 그래프를 보면 4월과 5월에 시장이 굉장히 큰 조정이 있었습니다.
1분기가 좋았을 때, 여기 초록색도 1분기가 좋았었죠.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보니까. 그냥 1, 2, 3월이 약간 횡보성 상승? 약간 상승한 정도. 그런데 1분기가 아주 좋았었던 선교가 있었던 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초록색 그래프가. 그래서 이때 보니까 3월까지 좋았다가 4월, 5월까지는 조정을 겪다가 다시 6월부터 우상향하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이 초록색 그래프를 봐야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근데 역사적인 통계치보단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더 조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역사적인 통계대로라면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가 주길 기대해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 통계대로만 간다면 4월과 5월은 조금 힘든 두 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이런 위기를 잘 대응하면 올 연말에는 우리가 웃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2024년에 중소형주에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를 작년 말부터 월가 IB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금리 인하가 조금씩 뒤로 미뤄지면서 중소형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씩 줄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그래프도 한번 보시면요. 이 라지캡과 이 스몰캡의 격차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하늘색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라지캡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고 스몰캡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스몰캡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낮다는 의미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수치가 20년 내 지금 최고치입니다. 2004년부터 2024년까지 본 거니까 20년 내 최고고 이전에 IT 버블 때 이제 한 이쯤에 있었고 IT 버블 때를 제외하고는 20년 내에 이 중소형주 스몰캡이 굉장히 지금 소외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씩 미뤄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잘 공부해서 하반기에 좋은 투자 기회는 우리가 여기서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이제 ETF를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오렌지색이 S&P 500 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IJR 이란 ETF가 스몰캡 ETF고요. IWC ETF는 마이크로캡 ETF예요. 그러니까 시총이 더 작은 종목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들의 이 추이를 한번 보면 S&P 500 수익률을 굉장히 앞섰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부터 이제 금리 인하기였죠. 이 시기는 뭐 나스닥이나 S&P 500을 굉장히 크게 앞질렀던 시기가 있었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금리 인상기에는 이런 종목들이 안 좋았지만 지금 S&P 500과의 수익률도 굉장히 크게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시장의 수익률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투자 기회가 이런 종목들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ETF에 투자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ETF 보다 좀 더 큰 리스크가 있지만 좀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원하시는 분들은 개별 종목을 잘 공부해서 한번 투자해 봐도 좋을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제 제가 일요일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이 적정주가 이 가중치 투자에서 새로 들어온 종목 중에 이제 중소형주가 눈에 띄었습니다. 로비누이 하나 들어왔는데 로비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실적을 보니까 5월 8일 날 실적 발표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로비누이도 지금 우리가 한번 유심히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한번 보면요. 로비누이 EPS가 들쑥날쑥했어요. 계속 적자가 많았고 들쑥날쑥 하다가 앞으로 예상치를 봤더니 이제 적자에서 흑자 전환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관리하는 이 성장률 추적기에서도 한번 보면 이런 추정치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중에서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기업들을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였나요? 제가 무료 강의에서도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기업이나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들 리스트업 한번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한번 잘 보시면서 공부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좀 표시해놨는데 일단 테슬라, 문제의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드디어 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4월 23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이면 24일 아침에 아마 실적 발표가 되겠죠. 24일 아침에 포스트마켓 주가 변화를 보면 테슬라의 실적이 잘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 일단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24일에는 메타 실적 발표가 있고 그리고 25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분기 GDP 잠정지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의 실적 발표도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26일이죠. 연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3월 PCE 물가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GDP 성장이 좀 잘 나와주면서 PC 물가는 시장의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와주면 가장 베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한번 잘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기업들 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